놀랄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7월 용띠 여러분의 운이 폭발 직전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기운만큼 뜻밖의 함정도 잠복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열심히 달려도 성과가 부족해 답답했다면 이 영상이 돌파구가 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월에 맞춰야 할 황금 날짜, 행운색과 숫자,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생활 습관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려요. 영상을 끝까지 최소 2번은 돌려보세요. 메모할수록 잠재의식에 각인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지금 배경으로 흐르는 777의 주파수가 재물운을 끌어올리고 있으니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틀어두면 기운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이번 달 이루고 싶은 목표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글로 선언하는 순간 의도가 현실을 잡아당깁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매달 띠 운세와 재물 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영상을 지인에게 공유해 긍정 기운을 2배로 키우세요. 왼쪽 아래 태그된 아이템도 확인해 보시면 일상에서 재물의 흐름을 매끄럽게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용띠 7월 운세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의 창을 열고 동쪽 하늘의 용 기운을 함께 맞이해 볼까요? 이번 달 용띠 운세 흐름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열기를 품은 여름. 태양이 하늘 한복판을 떠받치는 시기라서 마치 뜨거운 화로 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기운이 강하게 치솟는 동쪽 하늘의 용 기운이 더욱 돋보입니다. 이번 7월은 기회와 시험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분수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띠 여러분이 오래 준비한 일에 불을 지필 절호의 찰나가 다가오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방심하면 우르르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공든 탑이 허무하게 내려앉을 수도 있으니 주변 흐름을 촘촘히 살펴야 합니다. 중요한 실마리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불쑥 튀어나오므로 친한 친구와의 잡담이나 선배의 짧은 조언 안에도 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제대로 잡는다면 금전과 명예가 함께 손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 귀를 열고 눈을 밝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영역별 구체적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전과 재물운입니다. 이번 달 용띠의 재물 흐름은 큰 파도가 2번 밀려오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 파도는 월 초에 작은 거래나 보너스 형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월말에 규모가 커진 채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에 속해 있다면 성과급 협의를 월 초에 미리 잡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이나 투자 활동을 하는 분이라면 월 중순 전후로 작은 손실이 보일 수 있으나 이 손실이 오히려 뒤이은 큰 이익의 길목을 마련해 주니 섣부른 포기는 금물입니다. 대신 자료, 분석을 꼼꼼히 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갑진생과 임진생분들은 가족이나 자녀 문제로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생활비를 조정해 두어야 하고 병진생과 무진생분들은 동료의 제안을 통해 예상 못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정보를 나누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재물운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투자 방향입니다. 이번 달은 단기 수익보다 중장기 관점이 더 유리합니다. 특히 화학 에너지 헬스케어 관련 주식이나 기술을 품은 중소기업 펀드가 눈에 띄는 상승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월말 단기 급등락에 휩쓸리면 손실이 커지니 수익 목표를 세우고 자동 매도를 걸어두는 안정장치를 준비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의 경우 창업용보다 거주용 소형 아파트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세입자와의 소통을 부드럽게 하면 공실 걱정 없이
꾸준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니 계약 만료 전 미리 관계를 다져두세요. 금전운을 조금 더 세세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재물의 씨앗이 숨어 있는 장소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가령 집 근처 오래된 재래시장에서 간단히 간식을 사 먹는데, 물건을 파는 상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시기입니다. 용띠의 카리스마는 상대방의 마음을 빠르게 열어주는 열쇠이므로 이번 달만큼은 고개를 들고 인사를 자주 건네보세요. 다음은 건강운입니다. 뜨거운 여름과 불의 기운이 겹쳐 심장혈관 계통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후반 이상은 뒷목이 뻣뻣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때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실제로 50대 시청자 김모 씨는 가벼운 어지러움을 무시했다가 열흘 뒤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빨리 치료를 받아 큰 탈 없이 지나갔지만 그는 지금도 스트레칭과 수분 섭취를 철저히 지키며 다시는 비슷한 일을 겪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60대 후반 부모님 세대는 관절 뻐근함이 심해질 수 있는데, 무릎을 보호하려고 하루 만보를 목표로 천천히 걷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은 활력이 넘쳐 밤늦게까지 활동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폭염 속화로는 탈진을 부르니 냉방이 잘 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이번 달 건강을 지키는 3가지 키워드는 수분 균형, 적당한 휴식 그리고 심리적 온도 조절입니다. 마음이 과열될 때는 차분한 음악을 틀거나 푸른 식물을 바라보며 심신 온도를 식혀주세요. 이번 달 용띠와 가장 궁합이 좋은 띠를 살펴보면 뱀띠 그리고 달띠가 두드러집니다. 뱀띠는 올해 전체를 관통하는 주인공답게 지혜로 용띠의 추진력을 안정시키고, 달띠는 결단력으로 용의 비행 경로를 넓혀줍니다. 실제로 사업을 함께하는 임진생 대표와 계유생 파트너는 지난 분기에 투자 유치에 성공해 회사 가치를 2배로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호랑이띠와는 이번 달에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잦을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중재자를 두고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인 관계라면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대화 빈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용띠와 잘 맞는 띠 이야기를 생활 속 예로 조금 더 살펴봅니다. 달띠 친구와는 협업뿐 아니라 여행에서도 찰떡입니다. 이 두 띠는 주도권을 번갈아 쥐는 묘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일정이 변동되더라도 서로를 탓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데 집중합니다. 반면 호랑이띠와의 관계는 칼날 같은 솔직함이 장점이지만 이번 달은 그 칼날이 쉽게 비껴 나가 불협화음이 날 확률이 큽니다.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탁 트인 카페처럼 열린 공간에서 이야기하면서 상대의 눈을 직시하기보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대화하면 부딪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물건 3가지도 기억해 두세요. 첫째는 오래된 깨진 머그컵입니다. 금이 간 도자기는 기운이 새어나가는 통로가 되므로 당장 처분하거나 새 컵으로 바꾸세요. 둘째는 책장 깊숙한 곳에 방치된 청구서나 고지서입니다. 종이든 전자든 미납 서류는 돈이 막힌다는 신호이니 정리하고 해결하세요. 셋째는 침대 밑 먼지 쌓인 신발 상자입니다. 발은 재물을 부르는 문이니 신발이 먼지를 먹고 있으면 운이 묶입니다. 상자를 꺼내어 필요 없는 신발은 기부하고 공간을 깨끗하게 비워두세요.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물건 3가지를 이미 소개해 드렸는데 몇 가지 추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특히 컵이나 그릇이 깨져서 금이 갔다면
순간 접착제로 붙여 쓰지 말고 바로 버리세요. 금간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복이 빠져나간다고 예로부터 전해집니다. 또한 미납 서류를 정리할 때는 결제 예정을 달력에 적어 시각화하세요. 그래야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대 밑 먼지와 신발 문제를 해결했다면 새로 생긴 공간에 라벤더 향 주머니를 살짝 놓아보세요. 라벤더는 흔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허브로 알려져 있는데 풍수 관점에서는 재물 창고의 편안함을 불러오는 수호초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잠자는 동안 행운이 스며든다는 의미가 있죠. 이제 흉일과 길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흉일부터 말씀드리면 음력 5월 스무넷과 스무아홉 그리고 윤달이 겹치는 이날들은 충성과 형이 겹쳐 불안한 기운이 강합니다. 중요한 일정은 피하고 정리나 휴식을 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5월 스무아홉에는 교통사고, 기운이 높게 올라오니 장거리 운전은 삼가세요. 반대로 길일은 음력 6월 초이틀 음력 6월 열이틀 그리고 음력 6월 스무하나입니다. 이 세 날은 합과 생이 겹쳐 용의 기상이 맑게 피어오르니 계약 서명 대출 상담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이때 간단한 의식으로는 창문을 활짝 열고 동쪽 하늘을 향해 심호흡 3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원하는 목표를 또박또박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흉일 길일 부분을 조금 더 파고들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음력 5월 스무아홉 바로 전날에는 기가 아직 충으로 전환되기 직전 단계라서 반짝 안정된 시간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 꼭 급하다면 이날 오전 2시부터 4시 사이라면 충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으므로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넘기면 불안한 기운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반대로 길일 중 음력 6월 초이틀은 손재를 막는 날로도 유명합니다. 이날 아침 일찍 지갑을 두 손으로 들고 천천히 돌리며 감사 인사를 건네면 새 나가던 돈줄이 막히는 효과가 있다는 구전이 전해집니다. 행운을 가져다 줄 숫자와 색깔도 준비했습니다. 숫자는 5과 9이 강하게 빛납니다.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처럼 자주 쓰는 숫자에 5이나 9을 섞어두면 작은 행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색깔은 청록과 금색이 핵심입니다. 청록은 과열된 기운을 식히면서 성장 에너지를 불러오고, 금색은 재물과 명예를 끌어오니까 일상 소품에 두 색을 조화롭게 배치해 보세요. 예를 들어 청록 손수건에 금색 테두리가 있는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노트북 파우치 안에 금빛 스티커를 하나 붙여두는 식입니다. 행운 색깔을 더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의상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도 접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배경을 청록빛 우주 사진으로 설정하고 자주 사용하는 앱 아이콘 테두리를 금빛으로 맞춰 놓으면 시각 자극을 통해 재물 시냅스 회로가 활성화된다는 심리 실험 보고도 있습니다. 혹시 꿈 해몽에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용과 관련한 상징적 꿈은 직접 운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달 안에 푸른 용이 맑은 연못에서 하늘로 치솟는 꿈을 꾸셨다면 이는 재물과 명예가 함께 융성한다는 강력한 길몽입니다. 실제로 38살 병진생 박모 씨는 이런 꿈을 꾼 뒤 3주 만에 이직 제안을 받아 연봉이 30%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붉은 용이 폭우 속에서 몸부림치는 꿈을 꾸면 감정의 폭발과 불필요한 경쟁을 경고합니다. 이 경우 아침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손과 얼굴을 3번 씻으며 힘들었던 감정을 흘려보내는 의식을 해보세요. 생활 공간을 정리하는 풍수 팁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책상 배치를 동쪽 혹은
북동쪽으로 살짝 틀어두면 용이 하늘로 오르는 궤적과 자석처럼 맞물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를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모니터 뒤에 청록빛, 종이약 한 마리를 살포시 붙여 두면 창의성이 더욱 자라납니다. 집 현관 방위가 북서쪽이라면 금색 바닥 매트를 깔아 재물의 문을 빛으로 감싸는 방법도 좋습니다. 만약 아파트 구조상 동쪽 창문이 없다면 작은 원형 거울을 동쪽을 향해 벽에 달아 간접적으로 기운을 불러들이는 보완책을 쓰세요. 다음은 연도별로 또 운세를 조금 더 세밀히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 무진생 1988년생은 올해 전체 흐름이 투자와 모험에 우호적이지만 월초 토요일 아침이 가장 강하게 빛납니다. 전날 잠들기 전 종이에 8개의 숫자를 떠오르는 대로 적고 월초 토요일 아침이 가장 강하게 빛납니다. 전날 잠들기 전 종이에 8개의 숫자를 떠오르는 대로 적고 아침에 일어나 가장 마음이 당기는 6개만 남기는 직관 강화 의식을 시도해 보세요. 병진생 1976년생은 월중순 목요일 오후라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자신이 신뢰하는 동료와 가벼운 잡담을 나누며 숫자를 정하면 시너지가 커집니다. 갑진생 1964년생은 월말 일요일 점심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가족이 함께하는 식탁에서 웃으며 번호를 결정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임진생 1952년생은 월중 첫째 수요일 밤을 추천드렸는데 여기서는 가족이 함께하는 식탁에서 웃으며 번호를 결정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임진생 1952년생은 월중 첫째 수요일 밤을 추천드렸는데 이때 손주나 자녀와 함께하는 세대 통합 공동 선택이 복을 부르니 어렵더라도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로또는 어디까지나 즐거운 확신의 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자 여러분이 실전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행운 의식 2가지를 알려드리고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5과 9을 활용한 만보 걷기입니다. 하루에 1000보를 걸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9번 감사 인사를 하면서 5개의 소원을 이미 이룬 것처럼 상상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금색 동전을 동쪽 창틀 아래에 3개 숨겨두는 비밀의식입니다. 동전은 태양이 오르는 방향에서 빛을 받으며 재물의 파동을 증폭합니다. 단 주기적으로 먼지를 털고 광을 내야 효과가 지속됩니다. 연도별로 또 운세도 궁금하실 텐데요. 무진생인 1988년생은 월초 토요일 이른 아침에 작은 금액으로 가볍게 도전했을 때 직감이 빛날 수 있습니다. 병진생인 1976년생은 월중순 목요일 오후에 지인의 추천 번호가 의외의 수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갑진생인 1964년생은 월말 일요일 점심 무렵에 자신이 꾸준히 써오던 번호 조합을 유지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임진생인 1952년생은 월중 첫째 수요일 밤에 가족과 함께 번호를 선정하는 과정이 좋은 기운을 모읍니다. 로또 구매 자체가 투자라기보다는 즐거운 놀이이니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밝은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번 달 용띠 운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흐름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면 7월이라는 뜨거운 무대에서 불꽃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에 이번 달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남기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적는 순간 우주는 이미 그 씨앗을 품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운세와 실전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함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여러분이 댓글에 적어주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 하늘처럼 힘차게 비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